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고스비책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은 제 11강이죠. 급등주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 못하고 넘어간 게 있죠. 제 10강에서 급등주의 종류 중에서 실적 호전형하고 M&A형, 그 다음에 테마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낙폭과대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1강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낙폭과대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강 매매 타이밍, 급등주의 매매 타이밍 잡는 부분까지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급등주들이 연일 탄생을 하고 있죠. 제가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지가 한 3주째 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 3주 전 그런 타이밍과 최근에 시장에서의 그런 급등주가 탄생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공교롭게도 좀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방송 보시다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한번 더, 갑자기 생뚱맞게 낙폭 과대형부터 나가게 되면, 또 처음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급등주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급등주에는 실적 호전형 급등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급등주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 실적 호전형 급등주는요, 시작이 실적 호전 예상으로 급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적이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급등이 마감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에서 어떠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급등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실적이 이제 완전히 끝나서 회사에서 공정공시를 통해서 어떠한 실적, 이러이러한 실적을 보여서 우리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라고 공시를 함으로써 급등이 마감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이때 이런 시점에서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바로 실적 호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가장 영원한 변치 않는 테마인 실적 호전과 M&A 테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M&A형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영원한 테마가 있다면 그것은 실적 호전 테마와 M&A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M&A 테마 강력한 급등세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그 주식회사라는 특성에 따라서 누가 더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불문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M&A는 강력한 급등세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 호전이 바탕이 되지 않는 M&A 같은 경우에는요, 지분 경쟁 뉴스로 급등세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분 경쟁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지난 시간에 했던 테마형인데요. 뉴스와 루머에 의한 그런 급등이라고 보죠. 이거, 보통 우리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테마주다, 급등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랍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집단적인 상승. 어떤 종목이 한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두세 종목, 많게는 대여섯 종목, 7, 8종목까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뉴스와 루머의 지속성이 이 테마의 그런 필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 낙폭과대형인데요. 낙폭과대형은 매물 공백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즉, 낙폭이 과대했다는 얘기는요. 앞서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확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이 매물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매물 공백이 나온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 공백 구간을, 즉 어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급등세를 보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낙폭과대가 나오는 유형은요, 실적 부진, 어떤 그 버블이 형성이 됐다가 그 버블만큼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예상치보다 실적이 그래서 앞서 나왔던 실적 호전하고 반대죠. 예상치보다 실적이 현저하게 적게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급락하는 부분이 낙폭과대형 유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악재에 의한 단기 낙폭과대.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소식들. 즉, 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 폐지 요건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 악재에 의해서 급락하는 경우도 역시 매물 공백에 의해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폭 과대형이죠. 그럼 낙폭 과대라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이 낙폭 과대냐라는 먼저 기준을 좀 세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낙폭 과대형 급등주에서 나오는 그런 낙폭 과대의 기준은요. 뭐 10%, 20% 내렸다고 해서 그게 낙폭 과대가 아니고요. 50% 이상이 하락이 돼야 바로 낙폭 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까지 순식간에 빠져버리면 정말 황당하죠.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 주식이 웬만한 그다지 큰 악재 없이 느닷없이 뭐 50% 정도 하락을 해서 5만 원까지 빠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절호의 단기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단기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뭐 10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빠지는 경우는 없고요. 뭐 몇만 원 내지는 만 원대에 있는 주식들이 1,000원대로 좀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은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블 붕괴로 인한 낙폭과대, 실적 부진으로 인한 낙폭과대, 그 다음에 악재로 인한 낙폭과대 등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버블 붕괴로 인한 낙폭이 과대한 이후에 급등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종목 이름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전에서 음봉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앞에 있던, 이 9일 동안 무려 저 고점 대비해서 단기 낙폭이 떨어지기 전 고점 대비해서 6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올 때 얼마나 공포스럽게 내려갔겠습니까? 정말 공포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투매에 동참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에 9일 동안에 빠지고서 더 이상 이제는 보유에서는 진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강력한 급락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발생을 딱 하죠. 이게 누군가 이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 저 고점에서부터 단기적으로 9일 동안에 60%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 원짜리 주식이었다면 4천 원까지 빠진 거고요. 10만 원짜리 주식이었다면 단기간에 4만 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매물 공백이 발생이 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겠죠. 9일 동안 60%가 하락을 한 이 종목이 그 뒤에 보게 되면 8일 동안 100% 상승을 하게 됩니다. 8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6, 7, 8까지 해서 8일 동안 100%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렇게 급격하게 던졌던 어떠한 그 매도세가 일시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매물이 공백이 되게 되고 일시에 이 밑에서 어떠한 세력들이, 매수 세력들이 주식을 잡아내면서 그 뒤에 바로 급등을 시켜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이치적으로 본다면요. 단기적으로 60% 하락을 했다라면 단기적으로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까지 반토막 이상 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다시 하락하기 전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그게 100% 상승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0% 빠진 종목이 100%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20일 전에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본전이죠. 본전인데 이 밑에서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100%다. 따라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다. 내가 시장에서 보니 어떤 종목이 막 빠지고 있다. 근데 뭐 적자내는 기업도 아니고 내재 가치가 나름대로 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공급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감자라든지 이러한 뭐 치명적인 악재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구장창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빠진 시점에서 이러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 들어왔구나라고 눈치를 채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종목 이렇게 V장으로 올라가는 급등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직전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내재가 이 이하로 떨어지면은 내재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패닉으로 인해서 내재가치를 불문하고 그냥 던져버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재가치까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100% 단기 급등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딱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다음 종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10일 동안 59%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 점하한가 나왔죠. 또 하한가, 하한가, 거래 정지까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한가 나오고 또 하한가 나오고 하는 형태. 즉 지금 고점에서 어떤 악재가 터진 거죠. 악재가 터지면서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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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정지, 하한가, 하한가. 이렇게 해서 지금 10일 동안 59%가 하락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까 봤던 종목처럼 V자형으로 급등하지 못하죠. 네, V자형으로 급등하지 못하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V자형으로 급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제가 분명히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정 부분 내재 가치에서 지지받아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내재 가치보다 더 많은 패닉성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그 주식을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모두 다 어떤 내재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다 던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내재 가치가 이미 많이 상실돼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부실화되고 있는 종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급락을 하는데 실적 부진으로 부실화돼서 지금 급락을 한다. 그럼 이런 종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V자형으로 바로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이렇게 빠지고 나서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반등세는 나옵니다. 보통 이런 반등세를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만 원했던 그런 V자형 반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요.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50일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즉 뚝 떨어져서 박힌 저 자리부터요.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과연 회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회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를 따져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 실적 부진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막 훼손이 되면서 급락한 종목은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0일 동안 바닥 다지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이 종목도 130%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거든요.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고 나서 50일 동안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 이 종목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야? 아니면 이 종목은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급등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 부진 내지는 기업의 펀더멘탈 내재 가치가 훼손되면서 급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막바로 V자형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일정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급락을 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V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봐서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 느닷없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건이 형성이 된다면 한 번쯤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 강의로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 강의를 좀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본 강의의 순서는요, 급등주의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림 많이 볼 거거든요. 글씨보다는 그림을 많이 볼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차트를 보고서 타이밍을 잡아내는 어떤 내재 가치는 일단 제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하고 지금 방금 끝나간 것까지 잘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넘어가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주는요, 미리 잡아서 급등하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급등주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 손들이 어떤 급등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큰 손이 들어와서 매집이 끝나야지만 급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큰 손이 들어와서 매집할 때는 굳이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급등주를 매수할 때는요,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상승할 때 매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되돌림을 줄 때 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되돌림을 줄 때 또 매수를 한다. 그리고 목표가를 미리 정합니다. 급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목표가를 미리 정해서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현명한 매도까지가 한 사이클로, 한 묶음으로, 한 선물 세트로 이루어져야지만 급등주 매매에서 탁월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실전 매매를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주 매매 포착 상승할 때 매수라고 하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캔들 분석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돌파형 장대 양봉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매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응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돌파형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갭이 동반이 되는 거죠. 상승 갭이 동반되거나 장대 양봉, 돌파형 장대 양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소의 거래량의 2배에서 4배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됩니다. 자, 어떤 캔들을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이 뭐 그냥 평소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 주식은 급등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평소 거래량의 한 2배에서 많게는 한 4배 정도까지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하게 되면 아 이게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차트상에서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먼저 장대 양봉이라는 부분은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앞전에 어떻게 되나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해서 올리기 전까지 어떤 매집 구간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매집이 다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재료든 간에 아니면 뭐든 간에 실적 호전이든 M&A든 뭐든 간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흐름들, 즉 강력한 매수세의 등장을처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 거래량의 증가는요. 급격한 손바뀜입니다. 자, 이 종목 이런 그 급등주가 탄생하기 전에는요. 그 전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리고 지쳐서 소위 말해서 대기 매물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즉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뭐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겨운 주식이구나. 아, 2번 다지 이 주식은 쳐다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의 소외돼 있었던 그런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 주식이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급격한 손바뀜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시장에 올라가면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웬 기회냐라고 생각이 돼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고요.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다 확보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매물이 소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이제는 뛰어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 증가는 중요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장대 양봉과 거래 증가는 보통 하루 딱 나오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주가가. 그러면 그날 못 봤으면은 그럼 이런 급등주는 못 사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되돌림에 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되돌림이라는 것은요, 이것 역시 기준을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되겠죠. 되돌림이라는 것은 상승폭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이 급등, 즉 상승하는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 정도 올랐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승폭의 3분의 1이면 7, 3, 21에서 한 7% 정도죠. 즉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내외 내지는 10% 내외 정도의 조정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되돌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돌림에서는 역시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급등주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도 계산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목표가. 대형주일 경우에는요, 급등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목표 수익을 약 30에서 50%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종목에 따라서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죠. 반면에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인 경우에는요, 급등이 시작이 된 다음부터는 50%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 수익을 50에서 100% 정도. 여기 뭐 갭이 상당히 크죠? 50에서 100%면 도대체 어디라는 얘기냐라는 건데, 보통 50%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런 중형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50%는 최소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을 100% 이상으로 봅니다. 즉, 따라서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을 땡기기 시작을 하면 최소한 시작점에서부터 한 100% 정도까지는 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에 따라서 왜 목표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객들한테. 10억, 2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10억, 20억, 많게는 한 100억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수급이 체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의 거래량이 교란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죠. 초대형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초대형주에는요, 주로 매매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외국인들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10억, 20억이라는 돈은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없는 그런 돈이죠. 더더군다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는 항상 보게 되면은 최소
뭐 몇백억에서 많게는 뭐 몇천억까지도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많은 거래대금과 워낙 많은 참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종목에는 뭐 베팅을 적게 해서 그러니까 수익 금액을 적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 들어가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10억을 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억 투자해서 50% 오르게 되면 단기간에 5억을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률로 봐서는 50%지만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이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100억을 투자했다면 50억이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제한적이죠. 중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중형주들 많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좀 거래를 합니다만 그래도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비율이 좀 높죠. 대주주 비율이 높아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일단 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에다가 어떤 개인 큰손이 진입을 하게 되면요. 그 수급이 다 체크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급이 체크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급등을 시키려고 의도했던 그런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수 세력들이 다소 좀 위축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목표 수익은 앞서 봤던 대형주보다는 조금 낮게 잡으시는 그래도 한 50% 이상은 간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중형주 같은 데 투자하실 경우에는 뭐 10억, 20억, 뭐 많게는 100억 이렇게 투자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냥 이 한 자릿수 억 단위 정도만 투자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소형주는 목표 수익률이 100% 이상입니다. 수익률만 봐서는 아주 화려하죠. 수익률로 봐서는 화려한데 문제는 저런 종목들을 많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거의 거래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어떤 그 세력들이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매일매일의 어떤 자기들을 우호 세력들의 수급과 비우호 세력의 그런 수급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수급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큰 물량을 집어넣게 되면요 수급에서 벌써 티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우호 세력들한테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샀다고 얘기를 하고 비우호 세력이 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물량이 들어왔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우호 세력은 자기들이 비우호 세력들의 주가까지 끌어올리면서 돈을 벌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가졌다고 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매물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목표하고 의도했던 것까지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률은 상당히 화려한 대신에 수익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나 중형주 정도 수준보다는 더 낮게 좀 편입을 하셔서 수익을 올리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가 매매를 해봤을 때 그런 느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목표 수익률을 각각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것은 제가 실전 투자를 해보니 이 정도 수익이 되면 항상 매물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고 시장에서는 매물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등주에 대해서 좀 편승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작한 뒤로 한 50% 정도, 30% 이상 올랐다라고 하게 된다면 일단은 한번 접었다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50%, 100%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좀 접었다 갈 수 더 가더라도 접었다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최고점에 단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물리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명한 매도인데요. 목표가 도달 시에는 일단 절반은 무조건 매도하는 겁니다. 목표가 도달해서 절반 매도를 하고요. 상승이 마감됐을 때도 역시 절반을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가장 현명한 그런 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등주 매도하실 때는요. 최고점에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시면요. 급등주에 대한 그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점에 팔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아쉬움은 갖지 마시고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차익 실현 절반, 나머지는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물량도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급등 사례를 제가 지금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SK 이노베이션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이 계절적인 성수기가 돌아오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유망해 보인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SK 그 에너지였었는데 그 뒤에 이제 분사가 돼서 SK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9월 달에 올라갈 때 모습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여기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 나온 부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거래량을 보니까 제가 화살표를 좀 그려놨습니다. 지금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그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도 지금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못하고 약간 눌렸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장대 양봉은 밑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충분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매집이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 이제 앞으로도 보이신다면 이 종목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고 거래량이 3배 증가했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좀 판단하기가 좀 뭐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즘에 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호동이 차트 얘기 안 한다고 또 불만들이 좀 있으신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호동이 차트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호동이 차트가 밑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빨간 색으로 화살표로 위쪽으로 지금 들어 올리고 있죠. 즉 주가가 내려오려고 하면 어딜 내려와 하고서 지금 막아주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동이의 상승 신호가 지금 발생이 돼 있다.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다 맞으면 장대 양봉, 호동이 상승 신호, 거래량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요건이 맞으면 이 종목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기회가 닿는 대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또 소개를 또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대목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상승이 시작된다는 그 장대 양봉이고 호동이 신호가 나왔고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3배 정도 늘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자, 장대 양봉 나왔죠? 아까 봤던 그 그림입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 호동이 신호 나오고 거래량 늘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밑에 거래량도 잠깐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거래량 늘었던 그 부분까지 다 확인됐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 뒤에 지금 주가는 한 번도 이 양봉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쭉 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3분의 1 되돌림 지점입니다. 즉 상승했던 시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가서 상승했던 시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서 3분의 1 정도 되돌림 시점이 되니까 어김없이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이럴 때 되돌림이 나온 3분의 1 되돌림에 또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놓쳤다. 못 봤어요. 여기서 매수를 못 봤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뒤에는 계속해서 매수의 구간. 지금 호동이 신호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붙어 있을 때는 뭐 눌릴 때마다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얼마큼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했던 구간부터 3분의 1 되돌림 시점까지 다 매수를 해주고 가서 봤더니 38%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뒤에는 주가가 약 2달 정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주가적인 급등은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물론 그 뒤에는 더 많이 급등을 더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뒤고요. 일단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약 38%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하게 되면은 초대형 급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투자를 굳이 적은 금액, 많은 금액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종목이 상승이 시작을 해서 3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급등, 차익 실현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앞서 보셨던 호동이 신호가 계속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나머지 절반은 먹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따고 배짱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끝장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매도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물산의 급등 사례인데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초우량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역시 같은 케이스입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죠. 장대 양봉 발생을 하고 호동이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주 깔끔하게 발생을 했죠. 그 전에 호동이 신호가 없다가 여기서 지금 호동이 신호가 딱 발생을 하면서 나 이제부터 올라갑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거래량이 또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3배 증가에 장대 양봉에 호동이 신호까지 나왔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삼성물산 신드롬을 제가 일으켰던 그런 종목인데요. 삼성물산,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는 그 구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는 때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삼성물산 하면 김우신 부장이 추천했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추천이라기보다는 김우신 부장이 소개했다. 방송에서 추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그 뒤에 흐름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구간이요. 저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서 호동이 매수 신호가 발생됐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역시 상승을, 늘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아주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눌림목이 약 3분의 1 정도 되돌림 구간에서 지금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김없이 지금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 목표가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 종목이 목표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자리들 두려워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을 바로 호동이 차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기다리니까 역시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밑에서 시작한 종목이 47%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7%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됐던 구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보게 되면 호동이의 상승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호동이 상승 신호만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급등주를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삼성물산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가 있을 때 저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주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도를 좀 넘어서는 부분까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삼성물산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초대형주는 삼성물산하고 SK이노베이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많은 큰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투자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은 급등주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또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두 종목 정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종목들보다는 네임밸류가 약간 좀 떨어지는 종목이죠. 이 동부하이텍에 대한 급등 사례입니다. 동부하이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제가 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일단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지금 발생을 했죠. 여기 윗거리가 달았으니까 장대 양봉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다. 저는 제가 그날 캔들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러한 캔들의 패턴을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장대 양봉 이렇게 몸통이 긴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런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에 밑에서 거래량이 또 이것도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즉 매집을 해서 나 이제 띄웁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소외됐었죠. 동부하이텍 주식이라는 얘기가 거의 한 1년 넘게 한 번도 시장에서 보여지지 않던 아주 장기적으로 소외되었었던 그러한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지긋지긋한 주식이었었겠죠. 시장은 오르는데 주가는 오르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였었고 거래량도 거의 없고 그랬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급등세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초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고요. 역시 어김없이 호동이 상승 신호가 발생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 3배 증가를 해줬고요. 요건이 다 3가지가 다 맞았죠. 3가지가 다 맞은 요건에서 그 뒤에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이 시작된 이 지점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3분의 1 되는 시점, 3분의 1 되돌림 시점에도 역시나 지지를 받아주고 더 이상 밀리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면서 매일매일 올라갈 때마다 되돌림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줘라라는 그런 호동의 신호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졌고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해줬는데요. 동부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용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초우량 대형주는 아니고 중용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보셨겠지만 조금 더 높이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작되었던 가격 대비해서 약 50에서 100% 정도 수준 사이가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등이 시작된 부분부터요. 급등이 마감된 이 시점까지 74%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도달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끊임없이 시작됐던 날부터 끊임없이 호동이의 매수 신호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수 신호만 확인할 수 있었던 분이시라면은 뭐 이렇게 눌리는 날 두려움 없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시거나 비중을 확대하실 수 있었던 그런 그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초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은 초대형주보다 조금 작게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투자 수익률 자체는요, 초대형주보다 더 높게 잡으셔도 무방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종목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에만 그냥 밝혔는데 동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주식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목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동원 땡땡 급등사례인데요. 이 종목을 왜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냐면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종목 이름을 밝히게 되면요.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TV에 나와서 김우신 부장이 얘기하니까 저거 추천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은 지웠습니다. 가격도 지웠고요. 지금 이 시점도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처음에 발굴했을 때 우리 MTN 코너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대 양봉이 지금 발생을 했죠. 장대 양봉이 발생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뭐 밑에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거래량의 증가가 2배에서 4배 사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배에서 4배 사이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집이 끝나고 나면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주었고요. 호동이 신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2배 정도 증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그 화면이요. 여기서 나왔던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뒤에 이틀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요. 이 종목은 보시면 이게 등락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등락 자체가 이 캔들 하나가 거의 10%가 넘는 그런 등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작은 이 등락 파동이 바로 3분의 1 되돌림에 해당되는 그러한 등락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3분의 1 되돌림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줬고요. 그 뒤에 점상한가 지속적으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쭉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음봉이 하나 큰 게 지금 박혀 있죠. 이런 음봉이 하나 크게 박히게 되면요. 급등하는 주식이 음봉이 크게 박히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봉이 나오기 전에 팔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말씀을 드렸죠. 급등주, 소형주가 급등이 시작해서 100%가 넘어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얼마큼 올라가는지 보고 목표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쉼 없이 달려오니까 목이 좀 마르군요. 자, 이 구간인데요. 장대 양봉에서 호동이 매수 실어 나오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해서 되돌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뒤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몇 프로 올랐냐면 무려 이 고점까지 17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 다음날 상한가를 계속해서 간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냥 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구간이 이미 목표가 100%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었고요. 그 다음날부터 되면은 목표가가 이제 지나가는 훨씬 더 많이 초과해서 100%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제 기준에서는, 제가 목표가를 산정하는 기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더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날 여기 이 꼭대기도 역시나 또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그날 하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팔았던 날이 요날 아침 시가에 팔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꼭대기에 팔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M&A, 소위 말해서 M&A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M&A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셨던 사례 4가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요. 차트의 흐름으로 제가 여러분들 오늘 그림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차트의 흐름을 글씨로 한번 나눠서 보게 된다면요.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에서는 반드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장대 양이 발생을 해야 되고, 장대 양봉이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즉 단봉, 봉이 작다,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봉이 짧다, 단봉이었을 경우에는 그 구간, 단봉이 구간에 갭이 동반이 된다는 것,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대 양봉 내지는 갭이 동반된 종목들을 매일매일 검색해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을 계속해서 검색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급등주는 여러분들 손안에 잡힐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소 거래량의 2배에서 4배 증가되는 것. 어떤 거는 거래량이 막 5배, 6배 급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인데 5배, 6배, 많게는 막 10배까지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과도한 거래량은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과도한 거래량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이건 급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되돌림에 또 매수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되돌림에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 상승할 때는 순간적으로, 아까도 급등주의 케이스를 화면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확 들어올려 놓고서 그 뒤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잖아요?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일선에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면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눌리면 사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내려오면 사겠다고. 근데 그거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승이 한번 시작된 종목은요, 급등이 시작된 종목은 절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눌림목이 되돌림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시장에서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오래 매매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무작정 어떤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어떤 소위 말해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서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계산할 때는 항상 기억하실 게, 대형주는 맥스 한 50% 정도 올라가면 매물이 좀 나온다. 중형주는 50%가 넘어가게 되면 매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소형주는 100%가 넘어가게 되면 크게 아쉬움을 갖지 말고 차익 실현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좀 올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매도까지 한 세트가 돼야 급등주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시청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제 카페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제 카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됐었죠.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상상클럽에 제 카페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전문가 방송 내지는 상상클럽을 클릭하셔서 김우신 부장을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우신 부장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산 증가 그 하나만을 위한 방송이란 타이틀로 여러분을 매일같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제 카페에서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그 부분들,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거의 다 해결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슨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주식이 아직 없는 입장에서는 시장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또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 많이 하시죠?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얼마까지 오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요. 뭐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서 제가 급등주의 목표가 계산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꼭 급등주가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경험과 그런 통계로 인해서 종목들의 목표가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재 가치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보유 중인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신 분들도 저한테 노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2010년도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 자체가 한 5% 정도에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고, 시장도 역시나 20%가 넘게 올랐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2000선에서 지금 뭐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210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2200, 아래는 2000. 선 사이에서의 그 지루한 매매 공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매매 공방 보이는 사이에서 수익률이 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수익률이 어떤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디거나 이런 고민이신 분들 계시면 역시나 저의 그 카페에 노크를 하시면 수익률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공식적인 수익률은요, 우리 프로그램 고수비책이 끝나고 이제 대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하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보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공신력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 수익률 정도 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요, 저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딩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혼자 하는 것만이 혼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떨 때는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독하고 외로우신 분들, 그런 고독하고 외로움을 좀 달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역시 김우신 부장의 카페로 참여를 하시면은 또 그런 부분도 달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고수비책 오늘 11강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강의가 7월 달에 이제 3주 남았거든요. 다음 7월 달에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딱 3주 남았는데요. 그 3주 동안 하게 되면은 약 한 14강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14강까지 나가게 되는데, 지금 나 오늘 고수비책 처음 봤는데 무슨 벌써 14강을 나가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방송 다시 보게 하게 되면 또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어떤 그런 방법들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저랑 또 문의를 두드리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 그다음에 고수비책을 통해서 전해드린 투자 기법, 그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쉼없이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급등주의 유형에는요, 실적 호전형이 있고, M&A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형이 있고 낙폭과대형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실적 호전형이다라는 거. 곧 7월 달 되면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급등주 타이밍을 잡을 때는 첫 번째 장대 양봉, 두 번째 호동이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세 번째 거래량 체크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주시라는 것은 대형주는 30에서 50%, 중형주는 50% 이상, 50%에서 100% 정도, 그 다음에 소형주는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신들이 살았던 세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리스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주고 있죠. 그리스 의회에서 그리스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표결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예상하기로는 오늘 밤 8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표결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될지 진통이 좀 있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뭐 유럽 시장은 제가 고수비책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리스가 어떤 그 긴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스 문제가 하루빨리 잘 해결이 돼서 이제는 우리 주식시장이 우리 또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수익을 즐기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수비책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